그리고 지금 네 전남친도 너를 그리워하고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그를 그리워한다는 걸 알게 되면 갑자기 걔는 신중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세요. 정말 솔직하게 제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인님, 저 정말 너무 제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인데 그때마다 나는 뭐 제외 알겠는데 그냥 새 사람 만나지? 라는 게 저의 대답이었어요. 그 마음 알지. 막 미치겠고 막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막 조급해 죽겠고. 그래서 알려줄게. 제외하는 방법. 유튜브에서 제외를 검색하면 관련 영상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만큼 사귀었던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겠죠. 그래, 해보자. 제외. 우선 급하겠지만 내가 제외하는 방법 무조건 알려줄 테니까 제외하기 전 마음가짐부터 알고 가자. 아, 마음가짐 모르겠고 당장 방법 알려주세요. 쉽겠지만 아니야. 반드시 이것부터 순서대로 보세요. 제외를 하려는 건 다시 잘 만나려고 하는 거지 잠깐 만났다가 또 헤어질 거라면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저도 사실은 연애를 하면서 제외해본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외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특히 남자 입장에서는 제외하는 게 여자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헤어지고 나면 정말 힘들지. 외롭고 슬프고 막 술 마시고 전화하고 싶고. 반면에 여자 입장에서는 제외 자체는 솔직히 좀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제외 후가 훨씬 더 어려워요. 대부분 처음 헤어졌던 이후로 다시 헤어질 확률이 90% 이상이거든요. 이 말 지겹겠지만 사실이야. 그러니까 제외하고 나서도 잘 만나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제외를 하기 전 꼭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1단계, 헤어진 이유를 쭉 적어보세요. 단순히 생각만 하지 말고 반드시 글로 적으세요. 내가 상대방에게 느꼈던 불만, 단점, 그리고 못마땅했던 점들 모두 적어보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할 때랑 실제로 적어보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 적으면서 마음 정리도 돼요. 2단계, 적은 내용을 보면서 다시 만나도 그 이유를 수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상대가 바람을 피웠다거나 내가 연락 문제로 너무 구속했다. 연락 문제로 남자친구한테 너무 서운했다. 그런 점들을 다시 만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합니다. 혹은 내가 구속하고 연락 문제로 닥달하고 이래서 남자친구가 지쳐서 내가 차인 입장이라면 제외하고서도 남자친구가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더 이상 그 부분을 여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더 이상 그걸로 뭐라고 하지 않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죠. 이것만 고치면 다시 잘 만날 수 있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접어.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한두 달 바뀌었다가도 결국 원래대로 돌아가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잘못했어. 이거는 더 위험해요. 전적으로 내가 잘못했고 그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상대방의 협조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다 잘못했다 하면서 매달리게 되면 제외를 하더라도 을 중에 을의 연애를 하게 되다가 결국 나는 그 상황을 참아내지 못하고 터뜨리게 되고 상대방은 너가 만나만 주면 다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렇게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어때? 둘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일단 다시 만나고 그리고 나 생각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하는 제외 역시 100% 다시 헤어집니다. 왜냐면 결국 처음 헤어졌던 이유 그대로 돌아갈 거거든요.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 지금 너무 힘들고 순간적인 이런 여러 막 미치겠는 감정들로 제외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겠지만 결국 상대방의 단점, 내가 뭐라고 했던 부분들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 외로움 때문에 지금 하는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 라는 결론이 나왔다면 재회를 시도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반드시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막연하게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관계를 다시 회복할지 한번 그려보고 상대에게 진심으로 다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만 제외를 하는 게 맞습니다.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다시 깨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중요한 건 그릇을 다시 붙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그릇을 새로 만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가짐 됐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시작할게요. 제외하는 방법. 헤어진 남자친구와 재회하고 싶은 여자분인가요? 너의 상황을 떠나서 우리가 잡아야 할 대상은 전 남친, 남자다. 평소 그가 얼마나 감정적이고 욱하고 감성적이고 뭐 어떤 성격일지라도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의 재회를 생각할 때 그는 누구보다 이성적으로 사고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먼저 술 마시고 울면서 장문으로 잘못했다 그런 연락이 오는 게 아니고서야 절대적으로 전 남친과의 재회를 생각할 때 감정적으로 다가가면 안 돼요. 이게 0번입니다. 감정에 호소할 거라면 시작도 하지 마세요. 이것부터 마음 딱 먹고 이제 시작할게요. 첫 번째, SNS 건들지 마세요. 카톡 프사, 프로필 뮤직, 인스타 스토리 아무것도 올리지 마. 바꾸지도 말고 힘든 티 내지도 말고 잘 지내는 척도 하지 마세요. 너가 힘들어한다고 해서 네 전남친이 흔들리지도 않고 잘 지내는 척하면 진짜 잘 지내는 줄 압니다. 그냥 헤어지고 SNS에 빠져있는 사람으로 보일 뿐이에요. 괜히 비공개로 바꾸지도 말고 사진 다 내리지도 말고 이별했다는 걸 그 세상 모두에게 나타내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마. SNS 자체를 아무것도 올리지 말고 그냥 하지 마세요. 여기서 제일 최악은 다른 이성과 노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질투 유발? 1도 되지 않아. 남아있던 마음까지 사라져요. 정을 뚝 떨어지게 하고 싶으면 다른 남자들과 즐겁게 노는 사진 마구마구 올리면 됩니다. SNS는 건드리지 말 것. 두 번째, 바로 연락하지 마세요. 그럼 언제 연락해요? 바로 하지 말라는 거야. 헤어진 직후야? 일주일 기다리세요. 그 사이에 남자가 먼저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헤어진 지 일주일에서 한 달 됐어? 그럼 일주일 더 준비하세요. 헤어진 지 한 달에서 3달 됐어? 그럼 일주일 더 기다린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 기다리세요. 지금 마음이 격해진 상태에서 연락을 하지 말고 차분히 준비를 해서 연락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네 전남친도 너를 그리워하고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그를 그리워한다는 걸 알게 되면 갑자기 걔는 신중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세요. 정말 솔직하게 제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7알은 성공이에요. 하지만 이걸 못하지. 가만히 차분하게 내 일상을 살아가고 있으면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내가 잠자코 있는 동안 연락이 안 오는 남자는 나와 재회 가능성이 낮은 사람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재회를 할 수 있거나 내가 뭘 하지 않아서 재회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명심하면 재회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질 않고 도저히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기다리다가 미쳐버리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지. 그러면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는 준비를 해야지. 1단계 상황 파악을 하는 겁니다. 주변에 겹치는 지인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상대방의 상황을 파악하세요. 그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혹은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닌지 확인해 봐야죠. 슬퍼하고 있다고 듣더라도 너무 성급해하지 말고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을 듣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의 현재 상태만 파악하면 됩니다. 주변에 지인이 겹친 사람이 없어? 그러면 SNS 염탐해야지. 좋아요는 누르지 말고 어떤 게시물들을 올리는지 상대방 스토리 확인해도 돼요. 2단계 어떻게 연락을 할지 계획을 세워야지. 다짜고짜 전화부터 하는 건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내 마음을, 내 진심을 다 담아서 하고 싶은 말을 우선 핸드폰 노트도 좋고 직접 쭉 다 적어보세요. 쓸 때 있든 없든 하고 싶은 말 다 적어보는 겁니다. 내 진심을 담아서. 그리고 읽어보세요. 내가 이건 잘못했지만 너도 이건 문제였고 어쩌고 뭐 이런 상대방 탓하는 말을 하고 있거나 도도하게 구는 태도가 나타난다면 재회는 불가하니까 접어. 그렇다고 무조건 뭐 잘못했다고 읍소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뭐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 우리에게 있었던 상황, 이별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미안한 점들을 사과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런 일들이 있었지.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내가 뭐라고 할 건 아니었는데 그땐 내가 여러 가지로 많이 억울하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 혹은 너한테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래서 너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진짜 미안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헤어지게 된 상황을 내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고 생각할 시간을 많이 가졌다. 이것도 나타내면 좋습니다. 결론은 너랑 다시 만나고 싶다 이건데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이러는 게 아니라 충분히 생각했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고 그 당시 너의 힘듦을 이해했다. 나는 반성하고 있고 다시 한번 기회를 갖고 싶다. 이 순서대로 가야 해요. 제가 시작할 때 말했었죠. 우리가 잡아야 할 대상은 전 남친, 남자다. 그가 평소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의 재회를 생각할 땐 그는 누구보다 이성적인 사고를 하게 돼요. 그냥 쌉티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성격이든 MBTI 상관없이. 그러니까 절대 감정적으로 다가가면 안 돼. 누구보다 이성적으로 충분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연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지만 막 너무 길진 않게 막 대서사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게 10줄에서 30줄 내로 그렇게 딱 정리해서 몇 번 읽어보고 수정하고 마음먹고 전송하세요. 이제 내가 할 일은 끝입니다. 이제 뭐해? 기다려. 그걸 읽고 바로 답이 올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읽지도 않을 수도 있고 읽고 한참 동안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답이 오지 않는다면 그게 그의 답이에요. 받아들여야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졌고 그 시간 동안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이해했고 반성했고 다시 만나고 싶은 진심까지 전달했다면 보통은 답이 옵니다.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이랬는데 안 오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리고 뭘 더 할수록 남아있던 정까지 떨어질 뿐입니다. 내가 진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잘 적으면 대부분은 답이 올 거예요. 자, 그럼 답장이 왔다면 이제 어떻게? 대화를 잘 이어나가야지. 전화통화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메신저를 이어갈 수도 있는데 역시나 이때 성급하게 굴지 않아야 합니다. 통화를 하게 된다면 내가 적었던 그것들을 한번 쭉 보면서 다시 한번 담백하게 대화하고 한때 즐거웠던 추억을 가볍게 꺼내면서도 내가 많이 성숙해졌어 하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해요. 그가 좋아했던 거, 싫어했던 행동, 그런 거 기억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도 함께 주면 그것도 좋아요. 그럼 상대방은 우리가 헤어진 시간 동안 둘의 관계에 앞으로 긍정적으로 앞으로도 변할 수 있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3단계 만나야죠. 나의 연락으로 대화가 이어졌다면 아마 만남 일정을 잡았을 거예요. 이제 결전의 날입니다. 사실 만나기로 했다면 거의 반 이상 성공이에요. 하지만 성급하면 안 돼. 마인드 컨트롤 해야지.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힘주고 가. 예쁘게 하고 가라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가볍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너무 무겁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면서 마음은 차분하고 진지하게 전달해야죠. 내가 재회를 원했던 이유와 어떤 점들을 후회하고 있고 내가 앞으로 변화함으로써 우리가 긍정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이때도 너무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무겁지 않은 분위기 플러스 진심 어린 마음을 전달하되 이성적인 대화를 해야 합니다. 아, 얘가 그동안 진짜 많은 생각을 했구나 하는 그게 느껴져야 돼요. 지나치게 과거에 매몰되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전의 실수나 아픔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차분하게 보여주세요. 마지막 4단계. 새로운 시작. 이게 끝인 것 같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재회가 이루어졌다면 둘의 관계는 새로운 챕터를 열게 되는 거예요. 재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회를 통해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드는 게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그가 변화한 나를 보고 신뢰하게 되었다면 그 순간이 아마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과거의 실수에서 배운 점을 활용해서 이번에는 더 성숙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나가야겠죠. 이때 중요한 건 처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다가가되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알려줘서 재회를 한 여성분들이 진짜 많이 하는 질문이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남친이 이렇게 묻는데 어떻게 해요? 저 지금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해결책을 알려주길 바래. 하지만 그런 건 바이 건 상황을 모면하면서 재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이 전달이 되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어떤 수법을 쓰고 싶을 때 정신을 잡고 본질에 집중하세요. 남자는 여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그동안 내가 힘들었던 거를 알아주면 그때야 비로소 미안한 마음을 느낍니다. 재회에 성공했죠? 그럼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재회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전부가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성숙해가는 여정의 첫 단계입니다.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감정적인 호소로 얻어낸 일시적인 재회는 오래가지 못해요. 진정한 변화와 성숙함이 있을 때만 관계가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번 재회가 단순히 다시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성숙한 사랑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연애를 이어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재회 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연락해라. 새 연애가 훨씬 더 좋을 거야. 새로운 연애는 모두의 지인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